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해자까지 했었는데, 피해자의 이제 공판정 진술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판정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데, 먼저 공판 기일을 통제해줘야 돼요. 통제해줘야 됩니다. 통제. 당연하죠. 알아야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피해자한테 통제해 주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 사망했을 때는 배직형, 이렇게 완전 똑같죠? 이제 신청이 있을 때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알려줘야 돼요. 공소를 제기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공판의 일시와 장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재판인지 알아야, 그래야 거기 가서 의견을 진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진짜 얍삭한데, 재판의 결과입니다. 경과가 아니에요. 요거 경과가 아닙니다. 경과가 아니한 결과입니다. 왜냐면, 검사가, 이건 지금 주체가 검사잖아요. 법원이 아닙니다. 요거 잘 써있는데,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고 검사니까, 검사는 재판의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지, 재판의 경과를 검사가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알죠. 그러니까, 경과는 통지해 줄 수가 없어요. 결과만 통지해 주는 거야. 요거 검사 결과,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및 석방의 사실. 왜냐면 이제 얘가 구속 안 돼 있으면 무섭잖아요.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속 및 석방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절정하게. 요거 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만 알으면, 이제 검사한테 청구하는 거, 어디서 재판하는지, 이분이 구속은 돼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 검사가 신속하게 통지해줘야 돼. 검사가.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그 공판정 진술권을 충분히 실효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저게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판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열람 사건은 공판정 진술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공판정 알 권리한. 뭘 알아야 진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봐야 돼요. 서류를 봐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이제 청구하는 거죠. 내가 뭐 할 말이 있는데 뭘 서류를 봐야 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이때는 배직형. 이게 중장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 안 했더라도 공판정에 나오기 어려울 만한 어떤 장애인이다. 그럴 때는 이제 열람능사를 청구하러 나오는 사람은 이제 이 배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일 때, 그 다음에 요거 위임받은 피해자,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열람능사 자체는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직형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면 돼. 변호사한테 내가 글을 잘 못 읽으니 네가 좀 가서 도대체 서류에 뭐라고 있는지 좀 읽어봐라. 왜냐면 열람능사는 주로 변호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요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있으면, 재판정 신청이 있으면 검사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김 검사, 피해자가 서류 보여달라네.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신청이 있을 때는 통지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데, 요 세 개, 허가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허가가 재량입니다. 허가 재량.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용 목적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거 방어용으로만 쓰세요. 딴 걸로 쓰지 마. 라든가, 또는 뭐 여기서만 봐. 갖고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관계인의 이 열람 등사한 자는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에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주의 의무. 그래서 요 사망사항은 주어가 재판장이고요. 재판장이 꼭 없게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한 가능성. 열람 등사라는 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서류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소송 서류가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가능하고, 따라서 여러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경우에 이렇게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쓸 건데, 여러분 열람 등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열람 등사 결정, 법원이나 재판장에 열람 등사 결정, 열람 등사가 나오면 언제나 나왔습니다. 언제나
불복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불복할 수 없다가 맞는 거야. 있다가 맞는 게 아닙니다. 없다가 맞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항 6항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 5항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등본 교부 뭐 재판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또 판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 항소심에 대비해서 하는데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판결의 공시도 당연히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재판서 요거는 이제 요 두 개는 판결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때, 그러니까 1심이 선고된 거야. 그럴 때 이제 항소심에 대비하는 거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소심에 대비하는 건데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이 선고됐을 때 이런 그런 거죠. 아니, 미안합니다. 요거는 요것만 1심 판결이 선고됐을 때 요 조문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는 피해자가 그 재판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일부 복사죠. 초본은 일부 복사. 등본은 전부 복사. 뭐 아무튼 조서의 전부 복사든 일부 복사든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왜 청구하는지 사유 설명해야 돼. 뭐 항소심에 대비하겠다라고 해서 사유 설명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때는 피해자가 복사비 내야 돼요. 네가.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입니다. 판결이 확정됐을 때 피해자의 청구했을 때 피고인의 부담으로 공시는 피해자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거를 판결을 여러 사람이 일반인에게 공시한다는 거죠.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이거는 피해자 청구했어야 돼. 왜냐면 피해자의 2차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나는 피해자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은 거야. 뭐 성폭력범죄 그런 게 없겠지만 이제 뭐 어떤 범죄 같은 건 내가 피해자지 나는 어떤 범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가 확정되면 판결 공시의 취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에요, 재량. 이 재량인 이유는 항상 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막 무조건 한다 그러면 2차 침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량이다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조문은 잊지 마세요. 요 조문은 판결이 선고됐을 때 재판서를 열람하는 거예요. 왜? 항소심에 대비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판결의 공시, 요거는 판이 확정됐을 때 나는 이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공시해달라 라고 이렇게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해줄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건데 배상명령의 신청은 요건 이제 그 피해배상입니다. 요만큼 피해배상을 신청하는데 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니까 그래요. 민사소송이라면 인지를 붙입니다. 민소송은 인지를 꼭 붙여야 돼요. 그러나 형소는 공적인 형벌권의 실현 절차이기 때문에 형소에서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통역 번역인데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감정은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 특수한 지식 경험이죠. 지식 경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전문가인데 법원이나 법관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감정이라 그래요. 감정인. 근데 그래서 감정인은 의무가 있는 거죠. 감정인은 출석, 선서, 감정 의무가 있고요. 선서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하고 헛소리하면 허위감정죄가 되는 거야. 마치 증인이 선서하고 헛소리하면 위증죄가 되듯이 감정인도 선서하니까 선서 의무가 있으니까 선서하고 헛소리하면 허위감정죄가 됩니다. 근데 감정수탁자는 수사기관한테 봉사하는 자인데 수사기관은 위촉만 돼요. 명령이 안 되고 들어본 적 있죠? 수사에 명령할 수 없습니다. 위촉만 되죠. 위촉만 되기 때문에 감정 부탁을 받은 거야.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감정인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감정죄가 될 리가 없죠. 형법에 많이 나오죠. 형법에. 감정인은 허위 감정죄가 되는데 감정 수탁자는 허위 감정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표시해드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 감정 준비 절차인데 당연히 학습 경험 있는 자, 뭐 명령할 수 있다. 이거 보면 돼요. 보면 됩니다. 뭐 의사 여러분 여러분 꼭 공무원일 필요 없으면 의사하면 되는 거야. 이거 뭐 옛날 판례인데 가볍게 보시면 되고 감정 거부권 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의 촉탁, 요거는 좀 알아야 돼요. 감정 촉탁인데
이 법원도 여러분 법원도 잘 보세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체입니다. 단체. 잘 봐요. 이건 주어가 법원인데 법원이 단체한테는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촉탁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단체는 설립 목적이 감정이에요. 이 단체는 설립 목적이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하려고 이 단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명령할 필요 없어. 촉탁만 하면 돼요. 촉탁만 하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서 이분은 선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체가 선서를 어떻게 해요? 선서는 양심에 따라 하는 건데 단체가 양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양심에 따라. 그래서 선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원래 일반 감정은 선서로 정당성을 보장하지만 단체 자체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없고 공신력은 있기 때문에 선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서의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지정한 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이 구조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 준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인 소환의 방법에 의하죠. 그래서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의무 자체는 있는데 그러나 구인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 전문가니까 증인은 대체성이 없으니까 안 되면 구인까지 했죠. 근데 전문가는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대체성이 있으니까 구인까지 그냥 과태료나 비용 배상 정도나 물리는 거지 끌어올 필요까지 없어. 다른 사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증인사는 똑같으니까 이거 뭐 특별히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볼 필요 없고 이러면 됐고요. 감정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하면 당연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원은 필요하면 당연히 여러분 감정사랑은 법원 외에서 병원에서 감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근데 병원 같은 데서 감정할 수 있죠. 왜냐면 설비가 거기 있으니까 병원 설비가 있으니까 됐나요? 근데 물건 교배해야죠. 병원 갖고 와서 한번 감정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정은 요소한 중에 허가장인데 허가장이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이니까 여러분 맞춰야 돼.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뭐 여기 당사자의 참여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요. 뭐 친문 참여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안 나올 테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 좀 체크할 거 감정인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좀 미처 체크해. 감정인은 피고인 신문이나 특히 증인 신문할 때 허가를 얻으면요 직접 발문할 수 있어요. 직접 질문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니까요. 옆에다 메모세요. 배심원은 일반인이죠. 배심원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판결하겠지만 직접 질문할 수 없어요.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직접 질문할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인은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되시죠? 됐고 법정의 감정 말씀드렸고요. 감정 유치장 말씀드렸고 여러분 감정 유치는 이것도 가능한데 감정 유치는 이제 감정하려고 병원으로 인치하는 거죠. 감정으로의 병원의 유치. 이게 병원에 유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속에 규정됩니다. 구속이 규정되는데 한 선생님하고 공부하셨겠지만 보석은 돈 좀 내고 잠깐 풀어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감정 병원에 왔는데 돈 좀 낼 테니까 풀어. 그거 안 되나? 돈 내는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석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나 미연업소는 산입된다다 보시고 전부 산입. 미연업소는 전부 산입되니까 감정 유치기간도 전부 산입됩니다. 서명 날인 말씀드렸죠. 입장 서명 날인 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요거를 하나만 그림만 그리고 요거 좀 어렵게 나오는데 요거 별표 3개 치시고요. 요거 별표 3개 치시고 요 172조 별표 3개 치시고 옆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요건 요렇게 기억할게요. 쓰면 요렇게 이제 네모를 그리시고 네모를 3개로 나눈 다음에 앞에가 구속입니다. 구속 감정 유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 나눠서 할 건데 그러면 구속됐다가 감정 유치가 되면 이분이 구치소에 있다가 병원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또 구치소로 오겠지. 그러면 구속됐을 때 감정 유치가 되면 요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요거만 쓰면 돼. 수사가 방해됩니다. 수사가 방해돼요. 수사가 방해되기 때문에 일단 구속 기간은 진행이 정지돼요. 정지했다가 다시 구치소로 했을 때 다시 진행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집행됐을 때 그 기간은 구속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정지로 간주. 요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추정 아닙니다. 간주하는 거야. 추정이 아닙니다. 추정이 아니라 추정 물証밖에 없어요. 간주되는 것이죠. 그냥 간주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되면 다시 또 수정 간다. 뭐 이 항을 볼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감정 유치 기간은 같이 써볼게. 감정 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정 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정지되다 이렇게 이해되죠? 하지만 요 모든 게 다 요게 다 합쳐져서 나중에 징역 금고가 나왔을 때는 미결 구금 일수로 전부 산입된다고 말씀드렸죠. 산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결 구금에서 관련해서는 감정유치와 구속과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은 아니지만 정지되니까 산입되지 않지만 미결 구금에서 산입할 때는 감정유치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뭐 설명할 수 있다. 뭐 잘 모르겠으니까요. 설명할 수 있다. 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비용 청구인데 여기서는 하나 체크할게요. 아까 증인은 여기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여비일당 숙박료. 이거 비용이죠. 증인은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데 증인은 비용. 지금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러나 감정인은 감정료와 체당금 요거 보수입니다. 보수까지. 왜냐면 전문가도 흙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한 기간 동안에 보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비일당 숙박료만 주는 게 아니라 감정료와 체당금은 여러분 감정료는 요거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보수도 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역 번역은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통역 번역은 언어의 전문가죠. 국어를 쓰는데 국어 못하면 이제 통역해야죠. 통역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도 국어에 통하죠. 우리가 못하는 사람 있으면 통역해야 됩니다. 난 영어밖에 못해요. 뭐 그러면 이제 중국 국적인데 우리말을 못해. 근데 하죠. 그러면 통역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아니 한국 자료 국적이라도 통역 필요 없는 경우도 이것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수학위원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우리말 못하면 통역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외국인이라도 우리말 잘하면 통역 필요 없다. 요 판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 뭐 언어 장애자는 수학 써야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 여러분 검증 이미 다 했어요. 직접 인식하는 건데 여러분 요거 표만 보시면 돼요. 검증은 핵심 키워드가 직접 인식. 그래서 법원이 직접 인식하면 증거조사다. 그림을 그려드렸죠? 증거조사입니다. 둘 다 강제 처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할게. 검증이 이거 잘못 썼어요. 검증이 강제 처분이야. 이러한 강제 처분을 수사기관이 하면 이건 강제 처분이 강제 수사가 되는 거야. 수사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하면 증거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강제 처분인데 이 강제 처분을 수사기관이 하면 강제 수사가 되는 거고 법원이 하면 증거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접 하니까 영장 필요 없죠.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하면 되니까. 그러나 수사기 검증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죠.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니까 영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서 똑같고요. 다 별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다 전문법칙에서 요 부분은 전문법칙에서 전문 증거니까 이건 함선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전문 증거인데 법원 검증은 무조건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법원 사실관계 표현에 검증할 수 있다. 뭐 됐고요. 검증할 수 있고 이런 안 나옵니다. 볼 필요 없고. 근데 검증은 여러분 꼭 직접 나갈 필요 없죠. 수탁 판사 갈 수도 있고 합의부원이 하면 여기 수탁 판사연 왜 이러니? 죄송해요. 합의부원이 하면 명령 받지 않아. 수명법관이고 다른 법원한테 하면 수탁판사입니다. 수탁판사는 다른 법원이에요. 합의부원은 수명법관, 수탁판사는 다른 법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더 체크할 게 어떤 거냐면 시체는 기본적으로 검증 대상입니다. 사체는 검증이야. 사체는 검증이지 압수가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많이 나오죠?
되시죠? 검증 절차 방법, 뭐 공판계에서 됐고 이건 안 나올 거고 준비 절차 뭐 됐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뭐 증거조사할 때는요. 증거조사는 다 있잖아요. 증거조사는 언제나 참여해야 돼요. 조사는 공판기일에 해야 돼요. 공판기일이니까 통지에서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만 주면 돼요. 참여까지 참여 기회만 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검증할 때 뭐 필요한 첨부 다 필요 없고요. 됐고 폐쇄한 다음에 다 한 거니까 똑같고 뭐 다 똑같습니다. 요거만 하나 좀 뭐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 요거는 그냥 심화야. 여러분 그 야간에는 여러분 야간 압수는요. 야간에 압수수색은 요 같이 좀 써볼게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별도의 들어본 적 있죠? 별도의 기재가 있어야 돼요. 별도의 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주거에 못 들어가요. 근데 검증은 약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뺏어오는 거 아니고 뒤지는 것도 아니라 약간 인식만 하면 돼요. 보고 하면 되니까 요거는 승낙만 있으면 돼요. 야간 검증은 야간 압수는 별도의 기재가 있어요. 별도의 뭐 기재. 언제나 별도의 영장은 필요 없어요. 별도의 기재가 있어야 되는데 야간 검증은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야간 검증은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돼요. 두 번째 예외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근데 두 번째 또 예외가 더 있어요.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엄명할 수 있을 때, 이때는 승낙도 필요 없어요. 예외로 한다는 건, 이제 이 경우는 승낙도 필요 없습니다. 승낙도 불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 검증이 더 완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검증은 별도 영장에 승낙만 있으면 되고, 또 밤에만 피는 장미가 있나? 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밤에 검증 안 하면 검증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승낙도 필요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 됐고, 신청검사도 다 말씀드렸고, 신청검사 됐고, 이거 여러분, 요것도 하나 더 볼게. 요거 나오는데, 뭐 시체할 때 당연히 여러분 예외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시체 검증할 때는 요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의 신체를 검증하는 건데, 여자의 신체 검증, 요거 아래 각주 10번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좀 한번,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인데, 요건 요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칠판에 적어볼게. 여러분들, 압수수색에 수색이 있고요. 압수수색에 수색이 있고, 여기 검증이 있는데, 검증이 있겠죠? 압수수색이 있고, 이제 검증이 있단 말이죠. 압수수색이 있고, 검증이 있는데, 압수수색하고 검증인데, 요거 두 개는 수색하고 검증은 합쳐서, 요거는 합쳐서, 요건 둘 다 대물적 처분입니다. 대물적 강제 처분이에요. 그치? 여기에 감정도 들어가는데, 감정도 없이 대물적 처분입니다. 요것도 합쳐서 검사라고 합니다. 진짜 검사.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아닌 사람도 제3자도 이게 대물적 처분, 증거가 되면 현장 사유가 있으면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외는 있어요. 현장 사유가 있긴 있어야 되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검증, 감정, 즉 대물적 처분이니까요. 대물적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피고인 아닌 사람도 압수수색 다 된다, 대물적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감정이니까 피고인 아닌 사람도 당연히 대물적 처분이니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2항 옆에다가 하나 써볼게. 피고인 아닌 사람을요. 요거랑 비교할게. 비교라고 쓰시고 피고인 아닌 사람에 대해서 감정 유치는 안 됩니다. 요거랑 비교할게. 왜냐면 검증 감정은 대물적 처분이니까 되는데, 감정 유치는 요거는 대인적, 이거 구속이랑 거의 똑같단 말이죠. 구속이랑 똑같은 대인적 처분이기 때문에 감정 유치는 안 됩니다. 이래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되시죠? 그 다음에 시체 해부 또는 분묘를 발견할 때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여기까지 할게. 검증이고 또 감정이잖아요. 검증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검증일 때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압수와 똑같이 성년의 여자가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신체를 남자 수사기관이 혼자 검증하면 되고, 압수랑 수사기관 똑같이 성년의 여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감정일 때는 또 의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크로스로. 그래서 요것도 하나 옆에다 써볼게.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당연히 뭐죠? 이거는 성년의 여자만 참여하는 거죠.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점증 감정이었습니다. 되시죠? 이제 쓰면 되고, 뭐 조서 쓰는 거, 서면주의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간이용만증에 넘어가시고요. 간이용만증은 다음에 기일을 잡아서 또 하시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 이것은 몇 페이지죠? 그래서 650페이지 정지와 갱신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